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 가치인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의식 논란, 정치 편향 논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선임 의혹,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논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위안부 강제동원이 논쟁적 사안이라는 발언입니다. 이 씨는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발언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며 공직자로서 역사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개별적 사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논쟁적 사안이라는 말은 취소한다고 발언을 철회했지만 이미 발언이 공개된 후에 취소한 것이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개인적인 사건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민족적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는 비정상적인 역사인식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방관하는 태도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후보자는 문제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연인이었을 때 언행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자유인과 공직자를 따로 국밥 정도로 인식하는 저급한 수준이네요. 자신의 잘못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걸 보면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둘째,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보도를 내보낸 책임자였습니다. 이 씨는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참사 초기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을 비하하거나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유가족들이 특례 입학과 같은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이에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사과문 낭독을 거부하고 유감 표명만 했습니다. 이 씨는 한술 더 떠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MBC, KBS는 이틀 전부터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불러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언론이 헬로윈 축제를 부추겼다는 주장으로 정부 당국의 책임을 희석하고 언론의 역할을 왜곡하는 망언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말종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거나 속내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으면서 그 대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정부 입장을 앞세워 공직자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사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인사를 지지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5.18,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광주 시민들을 비하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이력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손가락 운동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에 대해 김 씨는 소셜미디어에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촛불 집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편향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뇌구조가 참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임명하려는 인간의 뇌구조는 어떠한지 연구 대상이네요. 셋째, MBC 민영화 시도 의혹과 시청 거부 및 광고 탄압 발언입니다. 이 씨는 과거 페이스북에 MBC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응징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탄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명백히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함께 MBC 민영화를 밀실에서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청문회에서 이 씨는 MBC 민영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와 MBC노조는 이 씨의 임명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엄청 불순해 보입니다. 넷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입니다. 이 씨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씨의 무단결근, 해외여행 의혹도 제기되었고, 주말에 호텔 투숙, 휴일에 고급 식당, 골프장, 유흥주점, 노래방, 빵집 결제 등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빵진숙이라는 별명이 무색한 듯 심지어 사퇴 당일에도 빵을 무더기로 구입하여 포인트 키핑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방통위원회 2인 체제와 관련하여 이 씨는 그 책임을 민주당과 국회에 돌렸는데요. 이는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네요. 일각에서는 이 씨가 원포인트 릴리프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여 MBC 사장을 갈아치운 후 자신이 MBC 사장으로 돌아오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씨가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동시에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전략은 카미카제 자폭 인해 전술인 듯합니다. 얼마 전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물러난 방통위 부위원장에 곧바로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를 임명하여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장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네요. 이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소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정도인데요. 참으로 겁없는 인간들 많네요. 이어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 협치를 이유로 여야 모두 냉각기를 갖자고 본회의를 일주일 정도 열지 않았었는데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사도광산에 대한 반대 결의를 스스로 실기했다는 비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관방장관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의에서 강제노동 표현을 제외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적 대화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국이 노동자 수와 가혹한 노동 환경을 언급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전시실의 조선총독부의 관여와 노동자 탈출 시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사를 아름답게 왜곡하려는 시도일 뿐이며, 이 역사 조작질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측의 역사인식 부족을 비판하며 한반도 출신자의 고난 역사와 진지하게 마주했다면 사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빛도 그림자도 전하는 유산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에 따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을 마련했으나 강제성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는 일본과 한국 간의 견해 차이를 언급하며 조선인이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전시한 것은 두 정부의 타협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도 지역 주민들이 조선인 노동자의 증언을 발굴한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산 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역사는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며 그늘진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을 일본 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같네요. 특히 일본 내 조선인 강제동원 전문가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강제성이 빠진 것은 일본의 역사 부정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